안녕하세요. SP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리츠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 이어졌고요. 새해 들어 지금까지 리츠 주간 수익률을 보면 첫 주 1.47%로 상승세로 시작한 이후에 마이너스 0.45%, 그리고 마이너스 1.37%, 마이너스 0.58%, 0.05%, 마이너스 0.42%, 0.02%를 기록하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해에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 KB스타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번갈아 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의 리츠들도 이제 SK 리츠와 ESL 캔달스퀘어 리츠 등 대형주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츠는 부진하지만 코스피는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경제 지표는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12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였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이제 2024년 8월에 0.5% 상승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월 권한 CPI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이처럼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CPI 발표 직후에 4.6%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서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는 가운데 오는 19일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뭐 리츠 관련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선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1개 리츠가 상승했고 10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4.39% 상승했는데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주에 NH 프라임 리츠 관련해서 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 N타워 매각이 거의 결정이 됐는데요. 뭐 이제 빗썸이 강남 N타워를 이렇게 가상화폐 그래서 빗썸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강남 N타워를 담고 있는 NH 프라임 리츠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프라임 오피스에 재간접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지난 2023년에 잠실역 삼성 SDS 타워, 그리고 지난해 강남역 더 에셋이 이제 매각이 되면서 매각 차익을 특별 배당으로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 강남 N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이제 3.3제곱미터당 2,925만 원에 편입한 자산입니다. 이번에 이 빗썸이 인수하는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강남 N타워 우선주에 195억 원을 투자했던 NH 프라임 리츠도 매각 차익을 바탕으로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410억 원을 투자한 서울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이제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NH 프라임 리츠 외에도 ESL 캔달스퀘어 리츠가 2.59%,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2.34%, 롯데 리츠가 2.08%,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2.01% 올라서 2% 이상 상승폭이 컸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해외 자산 담은 리츠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KB스타 리츠가 한 주 동안 마이너스 3.11%를 기록했는데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KB스타 리츠 외에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마이너스 2.91%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2.79%를 기록하면서 해외 자산 담은 리츠들의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컸습니다. 이 KB스타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 11% 이상 하락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주 초에 장이 열리자마자 10일에 7.72%나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주가 낙폭이 커지자 신한 리츠 운용도 지난 10일에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운용사의 대응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고 주주 달래기에 나섰고요. 그리고 13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이제 고금리 대출과 한정상금 마련을 위해서 기초자산인 미국 오픈엔드 펀드를 매각하고 400억 원 규모의 한도 대출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총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기존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초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오픈엔드 펀드죠. 기존에는 연간 10% 이내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0% 이내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걸 감안하면 아마 이번에 자산을 매각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이제 펀드에서 한 30%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로 매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서 이 한해증 관련 정상금 이슈에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들이 신한 리츠 운용에서 볼 때는 이 고금리 대출 연금리가 8.5%다라는 397억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과 이제 7월과 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항정상금 이슈가 이제 주가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을 깨기 위해서 이제 펀드 자산을 매각해서 또 이렇게 고금리 대출도 갖고 또 한해지 정상금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한 리츠 운용이 그동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해왔던 걸 보면 작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 2주 만에 이제 한정상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했고 그러면서도 자금 운용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제 비판이 계속 되어 왔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금 운용 역량이 그리고 전체적인 리츠 운용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운용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태인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매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향후 운용에 대한 이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리츠 코크렛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11일 장중 한때 주가가 4,000원 아래인 3,98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이리츠 코크렛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5,000원을 넘었는데 당시에 이제 강남역에 위치한 강남 이스퀘어 편입을 추진하면서 스폰서 유동화 창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금은 4,000원 선마저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리츠들 회사채 발행 소식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SK 리츠 대표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리츠죠. 이 SK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지금 1,500억 원 정도 이제 발행을 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4.5배 이상의 물량이 몰려서 6,800억 원의 주문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이제 SK 리츠는 최대 2,800억 원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최대 2,800억 원까지 증액 발행을 할 경우 리츠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회사채 발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존의 최고 발행 규모도 SK 리츠가 작년에 세운 2,400억 원이었죠. 특히 SK 리츠는 이번 수요 예측에서 2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bp 그리고 3년물에는 마이너스 8bp에서 이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현재 이제 SK 리츠 3년물 금리 수준, 매 개별 민평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3% 초반 수준의 금리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리츠는 이번에 조달한 회사채 전액을 작년 말 SK C타워 편입을 위해 발행한 전단체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전단체 2,310억 원 같은 경우에 금리가 3.6% 그리고 회사채 490억 원의 금리는 4.13%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안을 통해서 또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 리츠뿐만 아니라 많은 리츠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 리츠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400억 원을 오는 3월에 이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JL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사채와 공모 회사채 그리고 한해지 정상금 자금 복충을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맵스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이제 지난 13일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를 했는데 오늘 28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주총회 목적 사항을 보면 좀 이렇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총에서는 미래에셋 맵스 리츠의 첫 번째 자산이자 주요 자산이죠. 강교 롯데 아울렛을 담보로 차입한 선순위 담보대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리파이낸싱 관련 계획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래에셋 맵스 리츠의 강교 롯데 아울렛 선순위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1,510억 원 규모로 2.4% 금리 조달했고 만기가 오는 3월 24일인데요. 공시 내용을 보면 총 1,550억 원 가량을 조달해야 하는데 일단 금리 인상 그리고 이자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래에셋 맵스 리츠는 이 향후 금리 하락을 감안해서 변동금리로 이제 조달할 계획인데 4% 수준에서 이제 금리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향후 배당금 하락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향후에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또 이거를 얼마나 잘 리파이낸싱을 잘 하는지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당금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주에도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그리고 KB스타 리츠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해외 자산 담은 리츠들의 어떤 동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1리츠 코크랩의 부진한 모습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리츠들이 또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